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 5가지 모양의 회전관성을 적분으로 구했습니다. 그런데 회전관성은 회전축에 따라서 달랐죠. 우리가 반지, 원판, 구껍질, 속이 찬구 이런 거 할 때 회전축을 전부 다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으로 했습니다. 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분이 쉽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축으로는 적분하기가 무척 곤란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이용되는 것이 회전관성을 구하는 평행축 정리와 수직축 정리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1차원 병진운동과 1차원 회전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차원 운동이란 변수 하나 가지고 기술되는 운동이라고 했죠. 병진운동이 공간에서 아무렇게나 병진운동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원운동을 하더라도 이게 병진운동입니다. 이렇게 하면 회전운동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이 병진운동이 만약에 직선 위에서만 이동하면, 고정된 직선 위에서만 이동하면 이것이 1차원 병진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1차원 병진운동에서는 이 강체의 위치가 변수 x 하나만으로 기술되는 그런 운동이 되겠어요. 그런데 회전운동에서도 1차원 회전운동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루는 것이 고정된 회전축, 이게 이제 1차원 회전운동이고, 우리 회전운동은 1차원에서만 합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회전운동은 어떠냐? 회전축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강체에서 한 점만 고정되면 됩니다. 한 점을 고정돼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때는 사실은 각이 몇 개가 필요하면 각이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전운동을 기술하는 각 3개의 삼선운동을 표시하는데, 그런데 회전운동 중에서 1차원 회전운동이란 어떤 것이냐면 회전축이 고정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회전축이 고정되어 있으면 어떤 기준을 X축이라고 하면 X축에서부터 회전각 세타 하나만으로 이 강체의 위치를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회전축 하면 이거는 바로 1차원 회전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대학교 일반물리 물리학에서는 우리 1차원 회전운동만 다룬다. 이 1차원 회전운동에서는 1차원 병진운동을 갖다가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똑같은 반지인데 우리가 반지 저 맨 왼쪽에 있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계산했더니 뭐 계산 하나만 합니다. 요놈의 회전관성은 얼마였습니까? mr제곱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회전축이 한쪽 끝이라면 저 원의 끝을 지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회전관성이 더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더 커집니다. 상당히 많이 커집니다. 2mr제곱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질량들이 회전축에서 더 멀리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에는 회전축이 요 반지면의 수직이 아니라 반지면을 지나가면서 질량 중심을 지난다. 그러면 또 회전관성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회전관성이 얼마냐면 2분의 1 mr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회전축이 좀 옆으로 비껴가면 어떻게 되냐? 회전관성이 2분의 3 mr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적분으로 구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리 정해진 아주 유용한 정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평행축 정리라고 하고, 또 하나를 수직축 정리라고 하는데, 평행축 정리는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뭐냐면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한 회전관성과 거기에 대해서 다른 회전축인데 이 두 회전축이 반드시 평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평행축 정리라고 하는데, 이 평행축 정리는 어떻습니까? ICM에다가 MH제곱을 더한 것이니까 여기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 아닌 다른 회전축에 대한 것은 꼭 이렇게 0보다 큰 수를 더해주죠. 그 얘기는 우리 무슨 얘기입니까?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한 회전관성이 평행한 회전축일 때는 그놈이 제일 회전관성이 작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평행축 정리를 이용할 것 같으면 저 왼쪽 거에서부터 그 옆에 거, 또 여기서부터 이 놈을 바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되는 것이 뭐냐면 수직축 정리입니다. 이것은 서로 수직인 축에 대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X축이 회전축일 때 회전관성과 Y축이 회전축일 때 회전관성을 더하면 Z축이 회전관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 물체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물체가 판 모양으로 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평행축 정리와 수직축 정리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행축 정리를 증명합니다. 네, 평행축 정리는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자,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관성에다가 뭘 더해요? 전체 질량에 또 다른 평행한 회전축 사이의 거리 h제곱을 곱한 것이 이게 그 축, 평행한 다른 a를 지나는 축에 대한 회전관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체가 있는데 먼저 무엇을 정해놓느냐? 저게 질량 중심이라고 하면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한 회전관성을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축에 대해서 평행한 다른 회전축인데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h일 때 이거에 대한 회전관성을 구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아무 질량이 있는데 이 아무 질량이나 질량 A라는 축에 대한 회전관성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저기서 저 질량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 질량 중심과 A점 사이의 거리를 RA라고 하고 A에서 DM까지의 거리를 R 빼기 RA라고 하면 네 그렇죠. 이 벡터에서 저 벡터를 빼면 R 빼기 RA가 되죠. 그러면 우리 회전관성을 A를 중심으로 한 회전관성은 DM 부분의 회전관성만 얘기하는 겁니다. DM에다가 뭘 곱하면 되겠습니까? 요 거리에 제곱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걸 제곱했으니까 제곱하면 쭉 전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요걸 제곱했어요. 절대한 거. 그럼 요놈의 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요 두 개 곱한 거죠. 자 요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계산할 때 우리 뭘 이용하려고 하냐면 질량 중심의 정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7강에서 질량 중심을 정의했는데 질량 중심은 뭐였냐면 네, RDM을 R에다가 DM 곱한 거를 어땠습니까? 다 적분해서 총 질량으로 나눈 거. 이것이 바로 질량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이따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평행축 정리에서 아까 구한 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이거였는데 이때 무엇에 대해서 적분하냐면 DM은 R의 함수니까 R에 대해서 적분하고 RA는 이건 정해진 거니까 적분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네 DM R 제곱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DM R 제곱하면 이게 바로 질량 중심주의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주의 회전관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건 적분이 무엇에만 이루어지냐면 여기서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만 이루어지고 이건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RA가 상수니까 여기에서만 이제 적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회전관성이고 두 번째 건 어떻게 되냐? 요거 근데 R에다가 DM 곱해서 다 적분한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아까 봤었죠? 질량 중심에다 총질량 곱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놈은 뭡니까? 이놈은 뭐였냐면 총질량인데 RA란 뭐냐면 저기서 보는 것처럼 RA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회전축에서부터 A라는 축까지의 거리죠. 이게 바로 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뭘 하냐면 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질량 중심이 0이다 이렇게 정하겠어요. 질량 중심을 원점이라고 정하고 RA를 H라고 놓으면 이 식이 뭐가 됩니까? 이 식이 바로 뭐가 되냐면 A를 주위로 한 회전관성은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관성에다 뭐만 곱했습니까? MH제곱을 곱한 것이다. MH제곱을 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행축 정리입니다. 이 평행축 정리는 우리 아주 쉽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에 구가 있어요. 속이 찬 구가 있는데 네, 이 구의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한 회전관성을 우리 안다고 가정하고 이 옆에 그 회전관성은 5분의 2 mr제곱이었죠. 이 옆에 축 이걸 지나는 이 IA에 대한 걸 구하라라고 하면 이게 평행축입니다. 그럼 뭐만 알면 돼요? 둘 사이의 거리만 알면 되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근데 이건 반지름과 같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자 평행축 정리 이렇게 되는데 요 h가 라지 r이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5분의 2 mr제곱 더하기 mr제곱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5분의 7 mr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직접 적분해서 구한다면 굉장히 어렵지만 평행축 정리 이용하니까 굉장히 쉬운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수직축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축 정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데 이것은 어떤 물체나 성립하는 게 아니라 물체가 이런 모양으로 판 모양일 때만 성립합니다. 이런 판에다가 내가 X축을 하나 그리고 Y축을 하나 그리겠어요. 그래서 X축에 대한 회전관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판 위에 있는 어떤 점 DM
요 DM에서 X축에서부터의 거리는 뭐가 됩니까? Y좌표가 되죠. 그래서 DM에다가 Y제곱한 게 이게 뭐가 되냐면 저 DM에다 Y제곱하면 이게 바로 IX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Y축에서 DM까지의 거리는 X죠. 그래서 여기 DM에다가 X제곱을 제곱해가지고 다 적분한 건 뭐냐면 IY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 IX가 근데 이 IZ는 어떻게 됩니까? IZ가 저 DM까지의 거리는 R이니까 R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R제곱 DM 하면 이건 IZ가 되는데 네, 이 IZ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R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네, 풀면 IZ는 R제곱 DM인데 그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뭐가 됩니까? 이게 IX가 되죠. 이건 IY가 되죠. 그래서 IZ는 IX 더하기 IY다 라고 하는 수직축 정리를 우리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건 언제만 성립합니까? 질량이 판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만 성립한다. 판 모양이 아닐 때는 저 관계식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직 정리를 이용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것도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반지 모양이 있는데 반지 모양의 질량 중심을 지나는데 반지면의 수직이 아니라 반지면을 지나가는 축에 대한 회전관성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이용하냐면 IX와 IY가 어떻겠습니까? 네, 여기에 이렇게 면을 지나가면 IX와 IY가 같습니다. 근데 우리 IZ를 알고 있죠. 그래서 IZ는 MR제곱인데 무엇을 이용하냐면 IX를 구할 때 IX와 IY가 같으니까 우리 수직 정리에서 IX 더하기 IY는 같으니까 뭐가 됩니까? 2IX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MR제곱이니까 IX는 2분의 1 MR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행축 정리와 수직축 정리를 이용할 것 같으면 많은 모양의 회전관성을 회전축이 다르더라도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리할 것 같으면 네, 평행축 정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IA는 이거는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해서 평행한 회전축에 대한 회전관성은 질량 중심의 지나는 회전축에 대한 회전관성에다 뭐만 구했어요? MH제곱만 더하면 되는데 H가 뭡니까? 두 회전축 사이의 거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직 정리는 판 모양에만 적용이 되는데 IX와 IY를 더하면 IZ가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